네, 이번 주 마지막 경기까지 모두 끝을 맺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래도 전반적인 이 한 주 동안의 경기 성적을 놓고 보면은 승률이 조금은 지난주보다는 높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이 가운데서 또 이번 주 마지막 경기에는 어떤 흐름을 나타냈는지, 또 움직이는 선수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라인업 구성되는지 이 시간에 함께 보시죠. 오늘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조용구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 주는 좀 어떠셨나요? 예, 위기의 9월이라 불리는 이제 이 한 주가 지났습니다만 무난하게 잘 통과가 된 것 같고요. 글쎄 아직 이 9월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뭐라고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위기설이 돌고 있는 그 9월 치고는 그래도 이번 한 주는 굉장히 좀 완만하게 좀 운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를 봤을 때도 지난 8월 마냥 공격적인 그런 매도는 조금 수그러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여지고, 그리고 연기금 투자자들이 요즘에 자금 집행을 좀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장 막판에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연기금 자금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직은 좀 불안한 그런 국면인 건 분명한데,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좀 이제 걱정하는 그런 우려하는 만큼의 그런 위기는 일단 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허 의원님은 오늘 좀 어떠셨나요? 네, 날씨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우중충한데요. 네, 그렇죠. 월화수목 날씨가 좋았고 장도 나쁘지 않았었고, 오늘은 또 비도 오고 장도 좀 깨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날씨와의 동조화를 보였던 하루. 과연 선수들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됐을까요? 라인업 공개합니다. 네, 오늘 1번 타자는 NHN 엔터테인먼트입니다. 2번은 삼양사, 3번은 메디아나가 차지했고요. 4번 이오테크닉스입니다. 5번은 에스텍파마, 6번 쇼박스, 7번 하이로닉, 8번은 산성 LNS, 마지막으로 9번 STS 반도체입니다. 쭉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점수를 내지는 못했네요. 한 선수가 다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바로 산성 LNS, 오늘의 8번 타자였는데 오늘 부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 포함해서 선수들 얘기를 나눠보죠. 오늘 라인업은 좀 마음에 드시나요? 글쎄요, 마음에 든다라는 이 의중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선수들의 구성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변동성도 심한 그런 이제 하루였던 것 같고요. 또 전반적으로 그냥 눈에 자주 보이는 그런 선수들이 조금 그래도 들어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세요? 예, 삼양사 같은 종목도 좀 눈에 띄고요. 얼마 전에 이 선수 이렇게 방송 외적으로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오늘 잘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산성 LNS는 정말 좀 그렇습니다. 좀 오늘 되게 까는 기사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연구원하고 그 증권사를 좀 비방까지는 아니어도 왜 뒷북 쳤냐 이런 식으로 약간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쓸 거면 좀 빨리 쓰지, 주가 다 빠져 있는데 왜 그랬냐라고 좀 약간 심통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쇼박스 같은 경우도 작은 종목인데 좀 눈에 띄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한 선수씩 좀 살펴볼게요. 먼저 조용구 전문가님, 어떤 선수 눈에 들어오세요? 네, 요즘에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 선수 중에서 오늘 에스텍파마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한 4% 정도 올랐는데 수급이 기관 쪽에서 좀 들어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수급을 잘 보면은 사실상 지금 시장의 주도 주격의 그런 이제 선수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기관 투자자들,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들어오는 그런 이제 업종의 선수들이 좀 있고요. 이게 에스텍파마뿐만 아니라 사실상 인트론바이오 같은 그런 이제 기업이라든가 몇몇 개의 기업들로 소수 좀 계속 꾸준하게 이제 자금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 당장 주가를 들어 올리겠다라는 그런 의중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장기간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에스텍파마가 오늘 이제 나왔던 이제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비보존에서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을 이제 환자를 다 모집을 했고 이제 내달에 다음 달에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좀 결과가 국내 세브란스에서 하는 그런 이제 그 임상은 올해 중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해외 쪽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년 한 7월 정도에 결과를 어느 정도 좀 받아볼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이 서서히 좀 살아나고 있는 과정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이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여러 차례 해주셨는데 7월, 8월 상당히 좀 힘들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좀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조정을 거의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일단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단지 이제 뭐 예전 고점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수대가 일단 지수 평균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거 그 지수 한 4만 원, 5만 원대 그 가격까지는 실질적으로 못 올라가고요.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프리미엄이 좀 붙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는 충분히 투자 메리트가 좀 있는 그런 이제 가격대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른 선수 좀 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예. 어떤 선수 볼까요? 예, 오늘 가장 많이 빠진 산성 LNS. 네, 이야기를 안 네. 할 수가 없죠. 네네, 예. 일단 뭐, 워낙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컸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아까도 저희가 동시효과 때 점검해드렸었는데, 하나대투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뭐 레터식으로 해가지고 7일날 먼저 나왔더라고요. 9월 7일날. 네. 그런데 그 내용이 더 쇼크 충격적이었어요, 이거보다. 거기서는 30억 불렀거든요. 작년보다 60% 급감한 30억 영업이익이. 근데 가이던스가 지금 120억 나와 있더라고요. 전체 증권사 평균은. 네. 근데 얘네는 오늘 대신증권에서는 산성을 60억 한다고 했거든요. 절반이네요. 예, 그렇죠. 네. 근데 하나대투는 30억이었었거든요. 그때보다는 센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덜 알려져 있어서 확산이 안 됐다고 오늘은 그냥 리포트로 장문으로 나와서 그냥 매도가 나온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느낌은 저번에 한미약품하고 약간 유사한 것 같아요. 약간 이 리포트가 뒷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한미약품도 그거 나오고 나서 많이 밀린 다음에 3일 연속 올라서 한 9% 만회를 했는데요. 산성도 아마 그런 궤적을 만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 그 다 옛날 얘기를 다 이제 해놓으신 거고 리포트에다가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후에 이제 7,000개 정도 거기 중국 내에다가 뭐 매장 같은 거 대리점 같은 거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할 수 있게 하겠다 해놨기 때문에요. 예전에 보따리상들이 해서 이제 했던 거 부분만큼이 아니더라도 망을 확충해서 판매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실적 부분은 다시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밀렸던 부분도 약간 있는 것 같고 워낙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던 국면에서 나왔던 거라 충격이 좀 컸던 것 같은데요. 좀 한미약품이랑 같은 궤적을 그릴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3분기는 사실 메르스 영향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실적이 안 좋을 것이 어느 정도 좀 알려져 있었는데 리포트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더 밀리고 오늘 보니까 네오팜도 같이 밀리고 뭐 코스온도 밀리고 네, 전반적으로 화장품이, 네, 그랬었죠. 예.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좀 추세 이탈이 확실시되는 그런 그림인가요? 아직까지 추세 이탈이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방금 이제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원래 삼성 쪽에서 최초로 산성 LNS의 3분기 가이던스를 적자로 전망을 했었어요. 코멘트로. 3분기를요? 3분기로 적자를 했었다가 네네. 하나대투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30억 이제 그게 이제 FN 가이드에 등록된 리포트가 아니고 와이즈 리포트라고 또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 네네. 등록된 YGFM. 거에서 30억 원을 얘기를 했었고 오늘 나온 거는 이제 60억 원이거든요. 가이던스가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 사실 뒷북 논란도 있었고 너무 이제 목표 주가를 파격적으로 좀 하향 조정한 게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한미약품 때 마냥 조금 그런 지나치게 좀 비관적인 그러니까 오늘 그 리포트 요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나왔던 리포트의 초점은 이 메르스로 발생한 충격이 앞으로는 복구가 안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이 3, 4분기 정도에 나오는 그 실적이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이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관광객 수가 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류 열풍 때문에 사실상 거기서 뷰티 그게 형성이 된 건데, 단순하게 그 메르스의 충격이 뭐 계속 영원할 것이다라고 약간 너무 비관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제거가 되고 실적으로도 분명히 좀 다시 기업들마다 좀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은 다시 이제 화장품 쪽은 다시 예전처럼 이제 좀 핫하게 좀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또 지금 전문가님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좀 납득이 되는데 사실 오늘 기관 쪽에서 거의 굉장히 대규모의 매도 물량 좀 내놨거든요. 외국인도 최근 계속 팔고 여기에다가 원래 신용 규모가 상당히 좀 큰 종목 가운데 하나잖아요. 네, 지금은 또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다른 종목하고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좀 신용 물량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당분간은 좀 추세를 좀 지켜보고 접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것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좀 반등을 짧게라도 좀 노려볼 수 있는 짧게라도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자리인 건 분명한데 크게 이제 다시 상승을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보다는 만약에 3분기 실적이 나와봐야 또 알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르스 충격에서 복귀가 되는 그 타이밍 자체는 사실상 9월입니다.
9월 실적이 이제 얼마만큼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4분기 실적도 추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이 지나고 나서 10월 달, 11월 달 정도에 3분기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오픈이 되는 그 시기에 다시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삼성 LNS 흐름을 보면서 앞서서 이 한미약품의 약간 데자부 같은 느낌을 좀 받긴 했는데 일단은 20% 오늘장 급락이 나오면서 장중 저점 부근 마감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좀 이번에는 좀 점수 낸 선수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저는 쇼박스라는 그 기업을 선수를 한번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영화 중에서 우리가 암살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했거든요. 네. 사실 뭐 그렇게까지 저는 이게 암살이라는 영화가 네. 그렇게까지 관객 수가 많을지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도라는 영화도 사실은 문근영이라는 그 배우가 오래간만에 좀 출연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핫한 그런 이제 유아인 씨. 그렇죠. 요즘 뜨고 있는 저도 예고편 보고 이번에 네. 그 영화가 뭐였죠? 베테랑이라는 영화예요. 네, 그렇죠. 거기서 좀 열연을 했었던 그 배우가 또 나온다고 하니까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전에도 잘 보시면 뭐 군도라는 영화였나요? 밀란의 시대. 그 네. 영화가 나오기 이전에 보면은 그 관련된 그 기업의 주가가 막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네. 그런 형태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쇼박스는 그러면 일단 최근에 개봉했었던 암살이라는 영화 때 덕분에 3분기 실적은 무조건 좀 잘 나온다고 보는 게 맞고, 그리고 만약에 사도까지 흥행을 하게 되면은 4분기 실적도 일취월장하게 올라간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올해 이제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면서 네. 주가도 좀 업그레이드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가 언제쯤 개봉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9월 16일 개봉이라고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이 추석하고 또 맞물리면서 또 다시 한번 티켓 파워를 좀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암살도 굉장히 좀 대규모의 히트를 쳤고 베테랑도 그랬는데 사실은 주가에는 아직 좀 덜 반영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좀 정비례로 움직이는 건 아닌가 봐요. 글쎄요, 뭐 시장이 불안해서 주식을 안 살라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실질적으로 좀 싸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요즘에 뭐 CJ E&M이라든가 CJ CGV라든가 이런 이제 약간 좀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기업은 분명히 잘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라는 영화가 개봉 임박하는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은 주가가 다음 주 정도에는 좀 안정적으로 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엔터주들 최근에 또 레포트도 좀 나오고요. 좀 돌아가면서 강세 흐름 나타내는데 영화 관련된 종목 쇼박스 짚어봤습니다. 지금 좀 보면은 그 밖에도 눈에 띄는 선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NH 엔터테인먼트도 오늘장 상당히 흐름 좋았고요. 그리고 또 STS 반도체는 호재가 나왔는데 많이 좀 못 가던데 조금 더 코멘트 해주실 만한 선수 있으실까요? 저 이오테크닉스 할까요? 네. 이오테크닉스? 맞다. 네, 저도 예. 궁금해요. 이오테크닉스 엄청 오르더라고요. 뉴스를 찾아보려고 해도 네. 저는 못 찾겠던데 예, 혹시 저도, 아세요? 저도 못 찾았는데요. 어쨌든 좀 혼자 뭐 많이 밀렸던 부분도 있고요. 또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한 3일 동안 엄청 급등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세게 붙여놨으니까 좀 그냥 모멘텀 플레이어로는 좀 관심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뭔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는 제가 딱히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왜 오를까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상 하고 오긴 했는데요. 요즘 이런 형태의 종목이 있긴 있어요. 오늘도 종가 무렵에 연기금 투자자들이 베팅을 했던 기업이 CJ하고 한미사이언스, 한국알콜. 이게 마감 1시간 전에 갑자기 튀어오른 거거든요. 맞아요. 마감 몇십 분 네. 남겨놓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수급적인 그런 이제 일시적인 그런 이제 부분으로 좀 올라온 게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뭔가 호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좀 더 우리가 파악을 해보고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주도주도 없고요. 시장에서 좀 논리적으로 해석이 되는 종목도 있고 그렇지 못한 종목도 있어서 많이들 아리송할 텐데 시간이 가면서 좀 더 확실한 틀이 선명해지겠죠. 오늘 선수들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MVP 줄 시간입니다. 어떤 선수를 꼽아주셨나요? 네, 오늘은 향후 이제 역시 오늘도 성적이 좋았고 향후 성적을 봐서 이제 쇼박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의 MVP 된 쇼박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도 이 예고편을 보면서 상당히 좀 기대감도 크고요. 지금 보니까 시사회를 끝마치고 나오는 내용들 보니까 뭐 송강호 씨의 연기라든지 유아인 씨의 연기 상당한 호평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서서히 좀 주가에도 나온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던 선수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우리 경기 분위기는 또 어쩔까요? 계속해서 좀 안개 속을 걷고 있는데요. 포커스는 어디에 맞추고 계세요? 이제 지겨울
때도 됐는 이 참 맞아요. FOMC가 다음 주에 어쨌거나 이제 열리고 뭐 분위기는 금리 인상을 안 하는 분위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전문가들이 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상 분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것들을? 달러 인덱스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채권 금리라든가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보면은 이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예전에는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제 달러 인덱스가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고요. 그래서 페드와치라는 데에서 봐도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사람이 대략 한 20, 3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제 존 힐셀라스 기자도 9월로 금리 인상을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는 9월 인상은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12월 달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어찌됐든 간에 근데 뭐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 한 가지가 제거가 되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리커창이 나와서 이제 또 우리 이제 뭐 소프트 랜딩 가능하다, 뭐 하드 랜딩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제 성장을 이제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가지 뭐 조치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자신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강하게 좀 해줬는데요. 중국 증시도 요즘에 변동성은 물론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안정된 변동입니다. 좀 충분히 감내할 만한 예전처럼 뭐 5%, 10%씩 넘나드는 그런 이제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제 어찌됐든 간에 조금 불안한 그런 이제 주초 국면에서 주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시장이 안정화 국면에 좀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FOMC만큼이나 지겨운 게 외국인 매도거든요. 벌써 이제 새는 분들도 거의 없으실 거예요. 26일째입니다. 팔 만큼 팔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계속 물량이 나오더라고요. 외국인이 들어올 만한 시그널의 포인트 뭐 예상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환경은 이제 환율 가지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은데요. 환율도 중요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 대비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간단한 예를 들면은 사실상 애플 컴퓨터가 주가가 올라가고 애플 컴퓨터의 제품들이 반응이 좋으면은 애플 컴퓨터는 롱으로 보고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숏으로 보거든요. 우리나라가 좀 경쟁력이 있는 그런 이제 산업군과 이제 그런 이제 대기업들이 생겨야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율을 무시하고서라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임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초 체력에 결국에는 이 외국인의 수급도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서 또 라인업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클린업 트리오를 과연 어떻게 좀 짜는 게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떤 선수로 꼽아주셨나요? 네, 오늘은 세 선수 젠백스와 제이 콘텐트리 그리고 동부 하이텍까지 세 선수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젠백스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주셨던 선수인데요. 다시 좀 등판을 시키셨네요. 네, 제가 언급해드렸던 건 젠백스 테크놀로지를 언급을 많이 해드렸고요. 네. 오늘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의 젠백스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근에 이제 최장암 백신에 대해서 이제 라이센스 이제 계약 체결을 상반기에 했고 이미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 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어느 정도 최근에 9월 4일인가 3일경에 구주통하고 업무 협약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업무 협약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기대를 하고 어느 정도 좀 협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성과들이 이제 차차 나올 그럴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이제 역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이 콘텐트리는 요거는 이제 오늘 나왔던 이슈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회사 이제 드라마하우스라는 이제 기업이 상장을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얻게 되는 평가이익이 대략 이제 지분 가치로 따져보면은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 정도.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신한금융투자에서 이 제이 콘텐트리라는 기업의 가치를 영업 가치를 1조 원에 평가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앞으로는 좀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주가도 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동부하이텍은 요거는 대단한 건 아닌데 동부하이텍이 사실상 지금 주가를 보면은 깜짝 놀라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턴어라운드에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1,00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영업이익이 가이던스대로 달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점에서 동부하이텍을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세 선수 가운데서 이 젠백스가 어젠가 그제 좀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최장한 백신 라이센스 아웃 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이 중국 쪽에서의 생필품인가요? 이 약간 식품 같은 것도 판매 계약 체결 소식 나오고 뭐 얼마 전에 롯데제과의 제품을 중국 쪽에서 팔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나오던데 이쪽 내용 혹시 아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그거는 이제 화련 젠백스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젠백스하고는 전혀 뭐 실적에 연관은 없는 건가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젠백스가 이제 화련그룹하고 이제 손잡고 만든 게 그 화련 젠백스거든요, 말 그대로. 네네. 그리고 젠백스는 이제 최장한 백신 쪽 개발하는 회사고, 젠백스 테크놀로지는 이제 LCD 쪽 그리고 줄기세포 쪽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좀 눈여겨볼 만한 선수였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쪽에 젠백스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자회사의 상장 기대감 가지고 있는 제이컨텐트리, 마지막으로 최근에 주가 흐름 상당히 좀 양호합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좀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부하이텍, 다소 좀 그동안에 얘기가 잘 되지 않았던 선수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 만큼 새로운 등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상해 종합지수 마감 앞두고서 상승 전환 시도 나옵니다. 0.09% 아주 소폭의 조정인데요. 끝까지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